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해서 반응형 내비게이션 메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문서에서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들 때는 모바일형 화면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 화면 너비 값에 따라서 태블릿이라든지 PC형 화면을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책에서 제공하는 rsnev.html이라는 문서를 열어보면 헤드 부분에 메타 태그하고 타이틀 태그만 있고요. 문서 안에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하나씩 추가를 해볼게요. 우선 모바일이나 PC에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뷰 포트를 먼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문서의 너비를 그 기기의 너비에 맞춰주고 초기 비율을 1, 그러니까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처음에 보여주는 크기는 1입니다. 1.0이 되겠고요. 맥시멈 스케일은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그 현재 크기를 벗어나지 않게 맥시멈 스케일로 1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우선 본문에 메뉴 항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부 태그와 UL 태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에밋 코딩이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많이 해야 할 경우에 간단하게 축약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에밋 코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에밋 코딩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익혀두시면 코딩 속도를 빨리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6개의 항목을 만들어 주고요. 각각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항목이 만들어져 있고 어떤 형태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라이브 서버 확장 기능을 설치를 하셨다라면 문서를 저장하고 오른쪽을 클릭해서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를 선택을 하면 바로 이렇게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 라이브 서버를 선택해 놓지 않으셨다면 문서를 저장을 하고 파일 탐색기로 가서 저장한 문서 rsnev.html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헤드 태그 앞에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먼저 문서의 전체적인 스타일, 여백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아까 링크를 이용을 해서 메뉴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링크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줄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문서 전체에 마진과 패딩을 지정을 해줬고 박스 사이즈는 그 박스 모델을 이용을 할 때 스타일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보더 박스까지 테두리 부분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배경이라든지 너비 값을 계산할 때 편리해요. 그다음에 문서 바디에다가 배경을 지정을 해줬고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로 했기 때문에 화면 전체에 가득 차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링크에는 링크 색상은 FFF 흰색으로 했고 밑줄을 없앴고요. 다음에 링크 텍스트에 약간의 그림자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체 배경이 깔렸고요. 왼쪽에는 흰색으로 된 링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비게이션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바일 화면일 때의 내비게이션 디자인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 스타일은 화면에 가득 차게, 그러니까 너비가 100%가 되도록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오토, 자동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의 배경색을 깔아보려고 합니다. 글자 크기와 굵기, 그다음에 포지션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가는 UL, 그러니까 목록, 여기 네이버 밑에 UL로 돼 있었죠. UL 스타일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UL에서 디스플레이 넌이라고 한 거는 모바일 화면상에서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가 클릭했을 때만 메뉴가 보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논이라고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UL의 값도 자동으로 높이를 오토라고 맞춰줬습니다. 그다음에 UL의 LI는 뭐냐면 UL 항목 안에 있는 LI는 메뉴 항목을 말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럭, 그래서 한 항목이 한 줄에 하나씩 나타나게끔 하는 거고, 너비 값은 100%.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텍스트는 중앙 정렬을 해줄 거고요. 밑에 밑줄을 하나 그어주려고 합니다. 자,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결과 값을. 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임시로 디스플레이 논을 감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는 보일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모바일 화면에서 접속했을 때는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하고 클릭했을 때만 보이게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하는 동안에만 디스플레이 논을 잠시 주석으로 처리를 해 놓을게요. 보니까 여기 높이 값도 너무 빠듯하고요. 이것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UL LI의 A 태그 부분을 높이 값을 50픽셀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보다 훨씬 보기 편해졌죠. 모바일에서는 무엇인가를 클릭했을 때 메뉴가 보이고 그걸 클릭하면 다시 메뉴가 감춰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클릭하는 부분을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동작을 일으키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트리거는 어디에다 만들 거냐면 우리가 만들었던 내비게이션 요 안에다가 그 아래쪽에 트리거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메뉴라고 된 부분을 클릭을 하면 메뉴가 보이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 스타일을 또 하나 지정을 해줄게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자, 화면에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내부라는 태그 밑에 A 태그의 ID 값이 트리거인 요소, 거기는 디스플레이 블럭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화면을 전체 너비를 다 차지합니다. 패딩 값, 높이 값 이런 거 다 지정을 해줬어요. 화면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자, 이렇게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사라지고 클릭하면 나타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 트리거가 글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햄버거 메뉴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lab.pn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걸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거라는 요소 뒤에 애프터, 가상 요소 엘리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애프터를 이용을 해서 그 뒤에 배경을 넣어줬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끝에 아까는 없었던 nev.png 이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위로 올라가거나 클릭을 하면 내려오거나. 그래서 메뉴도 트리거이고 이 이미지도 트리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디스플레이 논으로 했던 부분을 원래대로 살려놓고요. 자, 그럼 클릭했을 때 나타나고 클릭했을 때 사라지는 이 역할은 어디서 하냐면 jQuery 모바일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jQuery 모바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jQuery 모바일 소스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스크립트 소스는 책의 JS 폴더 안에 jQuery 2.2.4 소스가 들어있어요.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jQuery 문법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갖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프로그램 한번 짜볼게요. jQuery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펑션 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사인이 뭐냐, 앞에 생략된 거긴 한데 웹 문서를 모두 로딩을 하면
그 이후에 펑션에서 정의하는 기능들을 실행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형태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스를 넣어주면 돼요. 자, id 값이 트리거인 요소를 가져와서 이 $는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가져와서 트리거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nev라는 태그 밑에 ul이라는 태그를 가져와서 메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트리거나 메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트리거와 메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자, 트리거라는 요소에서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면, 즉 트리거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on, 이제부터 정의하는 함수랑 연결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트리거라는 요소가 뭐냐면 id 값이 트리거인 부분, 즉 메뉴나 아까 그 햄버거 메뉴 아이콘이 있던 부분이죠. 거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부터 정의하려고 하는 펑션을 연결해달라,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벤트를, 이 클릭이라는 걸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 이벤트 값을 여기서는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뭘 할 거냐면 일단 메뉴 항목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메뉴 슬라이드 토글, 이렇게 하면 메뉴라는 항목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 네이버 밑에 UL 태그 있는 부분을 슬라이드 토글을 해줘라. 그러니까 토글이라는 건 껐다 켰다 하는 거잖아요. 슬라이드, 밑으로 슬라이드 했거나 밑으로 슬라이드 돼 있는 상태라면 위로 다시 올려서 닫거나 이런 것을 토글로 해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한 트리거가 A라는 태그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A라는 태그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자체적으로 링크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샵이 어떤 특정한 페이지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링크하려고 하는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특성을 지워줍니다. 못하게 막아줘요. 프리벤트, 디폴트. 이것은 A 태그 안에 있는 링크 기능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고요.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빨간 줄이 생겼나 봐요. 이렇게 해서 토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그럼 저장을 하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아까 메뉴 부분을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트리거 부분을 클릭을 하면 네, 밑으로 슬라이드 되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위로 슬라이드가 됩니다. 이게 슬라이드 토글 기능을 이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jQuery에서 간단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 추가해 줘야 될 게 있는데,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화면에서 화면 크기가 뭐 가로나 세로로 돌려서 화면 크기가 바뀌기도 하고요. 접속하는 기기가 달라졌을 때 그 기기의 너비 값을 가져와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소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 소스를 이용을 해서 브라우저 창의 너비 값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동작할 건지를 하나를 지정을 해줘요. 자, 너비 값, 윈도우의 너비 값을 가져와서 W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이 W가 320 픽셀보다 크고, 그다음에 메뉴가 히든, 감춰져 있다면, 지금 화면상에 메뉴를 표시하지 않는다라면 그 메뉴에 있는 스타일 정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스타일 값을 여기다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바일 상태일 경우에 메뉴를 표시하는 jQuery 소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트리거를 클릭을 하면 메뉴가 표시되고요. 다시 트리거를 클릭을 하면 메뉴가 닫혀지게 됩니다. 이제 PC용 화면에 맞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PC용 화면에 맞는 내비게이션을 만들려면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미디어 쿼리는 골뱅이 미디어라고 약속된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고 얘를 적용할 대상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최소값을 721 픽셀
블럭이라고 지정을 하고 이 안에 필요한 스타일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720보다 작으면 이하이면 위에 지금까지 만든 스타일이 적용이 될 거고요. 721 이상이 되면 이제 지금부터 만드는 스타일이 적용이 되겠죠. 자, 내비게이션 일단 가로로 배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 값을 40픽셀로 해주고 보드 바텀을 밑에다가 약간의 선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을 지정을 하는데 보시면 디스플레이 블럭, 그 다음에 높이 값을 720픽셀, 하이트 값, 높이 값은 40픽셀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메뉴 항목은 인라인 블럭이라 그래서 인라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가로로 옆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블럭을 붙인 이유는 박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박스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 모델을 사용 못하면 너비 값이라든지 마진, 패딩 이런 걸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라인 블럭이라고 지정을 해줬고 각 메뉴 항목의 너비 값,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마진, 그러니까 오른쪽에 어느 정도 여백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밑에 테드, 그러니까 아래쪽에다가 테드를 둘 겁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하려고 하는 건 윗부분이에요.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 그 트리거 부분은 닫아줘야 되겠죠. 감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서 감춰졌고요.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던 부분은 없어졌고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각 메뉴 항목 사이사이에다가 선을 그어주기로 했는데 오른쪽 부분이 필요가 없는 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없애줄 거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면 적절하게 밑에 여백이 적절하지가 않죠. 위에는 여백이 많은데 밑에 부분은 여백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맞게끔 이 글자 크기 줄 간격을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메뉴 항목 중에 라스트 차일드에다가 보드 라이트 값을 제로로 줬어요. 그러니까 선을 표시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너무 그 간격이 좁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좀 더 여유가 들어갈 수 있게끔 라인 하이 값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 표시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오른쪽 선이 없어졌고 여기 부분에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각 메뉴 항목이 수직으로 중앙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작은 화면일 경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425픽셀 경우에도 이게 토글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768이면 이렇게 가로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